이어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앞에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확률 변수가 어떠한 실수도 취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때에 확률 변수를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확률 변수가 어떤 실수 값을 취할 수 있어요. 실수. 따라서 셀 수가 없죠. 실수 값을 취하니까. 그러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때의 그 확률 변수를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확률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래요. 확률 밀도 함수. density function이에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small fx. 확률 밀도 함수예요. fx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키의 분포라든가 수돗물에 들어있는 중금속의 양이라든가 정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실수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중금속의 양이, 예를 들어 수돗물에 들어있는 중금속의 양이 예를 들어서 0.777778888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혹은 새로 만들어진 전구가 끊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0초 땡해서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1000시간 1000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죠. 이와 같이 어느 지정된 이런 경우, 이러한 경우가 얘인데, 이런 경우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어느 지정된 구간에 있는 실수값 모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정의된 확률 변수가 바로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의 키는 100cm부터 220cm 사이에 분포되어 있을 거고요. 새로 만들어진 전구의 수명은 0부터 시작해서 모르겠어요. 무한대까지 이렇게 시간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연속형 확률 변수라는 것은 가능한 실수의 어느 특정 구간 전체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를 말해요. 가능한 값이 실수의 어느 특정 구간 전체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 그러니까 특정 실수 구간에서는 연속형 확률 변수는 0이 아닌 확률을 가지는 확률 변수예요. 이산형은 특정 값에서죠. 연속형은 구간입니다. 특정 실수 구간에서 0이 아닌 확률을 가지는 확률 변수가 바로 연속형 확률 변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속형 확률 변수, 예를 들어서 오른쪽과 같이 0부터 1까지 눈금을 표시한 원판이 있어요. 원판.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게 돌아가는데 돌리고 화살을 던져서 뽑기 같은 거 할 때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 확률은 어느 점에 맞든 확률은 0에서 1 사이분의 1이죠. 똑같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 화살이 맞는 위치는 당연히 구간 0과 1이 되겠죠. 0과 1이 됩니다. 0과 1이 돼요. 당연히. 자, 그러니까 이게 0이면서 1이잖아요. 얘가 0부터 1까지 이 전체 중에서 어느 점이든 어디든 확률은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어디가 맞든. 그래서 화살을 우리가 랜덤하게 던져요. 그냥 불규칙하게 던집니다. 그러면 이 화살이 맞는 위치는 구간 0과 1 안에서 모두 동일한 가능성을 가지죠. 어느 점이든 똑같아요. 그 확률은 똑같아요. 가능성이에요. 화살이 맞는 눈금의 위치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확률 변수 x는 구간 0과 1 사이에 나타날 가능성이 모두 0부터 1까지니까 1이잖아. 1까지니까 1% 1이잖아. 1이니까 요 구간 1에서 0부터 1까지 같으니까 요 사이에 나타날 가능성은 동일하니까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는 이와 같이 균등분포죠. 균등분포예요. 균등분포. 이렇게 0에서
1 사이에 맞을 가능성은 다 똑같아요. 0에서 1까지죠. 1 가능성은 똑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는 이산점에서 어떤 특정 값이죠. 이산점에서 0이 아닌 확률을 가지는데 따라서 각 이산점에 대한 확률 분포를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연속 확률 변수는 특정 실수 구간 내에서 실수 구간입니다. 특정 실수 구간 내에서 0이 아닌 확률을 가져요. 따라서 이 구간에 대한 확률은 함수의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그 함수를 우리는 연속형 확률 변수 x의 확률 함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했을 때 확률 변수 요 fx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밀도 함수라고 그래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확률 밀도 함수의 조건은 아까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사이의 값을 가지고요. 확률 함수가 0과 1 사이. 그리고 전확률은 2라고 했는데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조건은 모든 확률 변수 x 값에 대해서 이 확률 변수는 0보다 큽니다. 즉 확률 변수 x의 모든 실수 값에 대하여 확률 밀도 함수는 0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0. 그러니까 모든 실수값 이산점에 대해서는 이 확률 밀도 함수는 0입니다. 구간에서 의 값을 가지지 이산점 실수값에 대해서는 확률 밀도 함수는 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0 이상이 돼요. 0 이상. 모든 x값에 대해서.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의 모든 가능한 값의 확률은 우리가 적분하면 구할 수가 있어요. 확률 변수 x의 모든 가능한 값의 확률은 모든 가능한 값의 확률은 적분으로 구해요. 우리가 적분으로. 적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x dx로 구하고요. 그리고 전확률은 당연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이에요. 1. 전확률은 1이고요. 그리고 전확률은 1인데 어떤 구간에서 어떤 그 구간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이와 같이 적분으로 똑같이 구하시면 돼요. 구간 A, B의 확률은 적분 A부터 B까지 fx dx가 되고요. 즉 이 얘기는 구간 A, B에 대한 확률 변수 x의 확률은 요 A, B 구간에 대한 확률 변수 x의 확률은 그 구간에서 확률 밀도 함수 fx로 만들어지는 면적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산 확률 질량 함수와 다르게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떤 실수 값에 대해서는 확률 밀도 함수는 0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속 확률 변수의 분포인데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이 되고요. 표현이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이 되고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와 같이 표시를 할 수 있어요.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은 확률 밀도 함수 fx로 만들어진 요 면적의 크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의 요 구간에서 가질 수 있는 그 값들의 모든 값들의 그 확률은 그냥 요 면적이 돼요. 면적. 그러니까 전확률은 요 전체는 1이고요. 100%고 이 1 중에서 얼마죠? 그러니까 이 면적이 바로 그 확률이 됩니다. 바로. 이거는 우리가 구하시면 돼요. 적분으로. 적분 A부터 B까지 fx, ds 요 fx는 함수식은 주어집니다. 주어지니까 요거를 여기에다가 fx 대신에 주어지는 요 함수식을 요걸 대입을 해서 부정적분으로 해서 풀어주면 돼요. 부정적분으로 A부터 B까지. 이 얘기는 뭐냐? 요 B까지의 면적이죠. 요거는 부정적분. 그러면 B까지 면적에서 A까지의 면적. 여기까지 면적에서 요거를 빼주면 요 나머지 요게 남겠죠. 요게 바로 뭐예요? 요 A와 B 사이에서 나타날 확률이죠. 확률 변수 X가 나타날 확률이에요. 확률. 이렇게 부정적분과 정적분, 적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면 돼요. 구하면 됩니다.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연속 확률 변수에서
특정 값이 나타날 확률은 얼마냐라는 얘기인데, 위의 조건에서 확률 변수, 가 A일 확률, A일 확률이죠. A일 확률이에요. 위 조건에서 이렇게 A부터 0, 특정 값입니다. 특정 값, A부터 0까지, 적분 A부터 0까지, 구간이 없으니까 그냥 0이죠, 0. A부터 0까지, fx, dx 0. 0이 돼요, 이 경우는. 왜? 연속 확률 변수에서 특정 값이 나타날 확률은 앞에서도 우리가 그 조건에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그냥 0입니다, 0. 그냥 점에서는 면적이 없으니까 그냥 0이 돼요, 0. 연속 확률 변수에서 특정 값이 나타날 확률은 0이다.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구의 수명을 측정할 때 전구의 수명 분포에서 전구의 수명이 정확하게 특정 시간, 예를 들면 10시간인 경우를 관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10시간 딱 이렇게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확률 밀도함수 살펴볼게요. 확률 변수 x가 0과 1 사이에서 0과 1 사이에서 균등한 분포를 가져요. 균등한 분포를 가질 때요. 그때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와 같이 확률 변수 x가 어떻게? 1이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0과 1 사이일 때. 0과 1 사이일 때, 0과 1 사이일 때, 1이라는 뜻이에요. 1. 1입니다. 1. 1이에요. 1.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0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여기서 모든 실수값 x에 대하여 확률 변수, 확률 변수는 0 또는 1이 되죠. 1. 0 아니면은 1이 돼요. 0 또는 1. 이렇게. 0 아니면 1입니다.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 fx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을 하고요. 0과 1이니까 요 만족하고요. 그리고 풀어보면은 적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x dx 그리고 요 구간이 주어졌죠. 다른 곳에서는 0이니까 구간이 이렇게 바뀌어요. 0과 1, 적분 0과 1이 되고요. 그리고 요 fx dx인데 요거는 여기 주어져 있죠. fx는 1이니까 이렇게 fx 이퀄 1. fx 이거 다른 곳에서는 0이고요. 요 fx 대신에 1을 대입하시면 돼요. 요거 1을 그대로 이렇게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0부터 1까지 1dx 1. 1이죠, 1. 이게 1이면 당연히 0과 1 사이에서 그 나타날 확률이 1이었으니까 1로 주어졌잖아요. 1이잖아요. 여기까지가 1이고 그리고 여기까지도 1이니까 그림 이상해서 그렇지 그냥 1이에요. 정사각형으로 보시면 돼요. 1 곱하기 1은 1이 되잖아요. 1. 이거 푸는 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와 같이 1이 되어서 확률 밀도함수는 확률 밀도함수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요 적분이 나왔는데 뭐 적분을 다 하셨을 거예요. 뭐 해보지 않은 학생도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서 그냥 부정적분, 정적분을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처음 접하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어떻게 푸는지 요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분에서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해서 한계가 적분 한계가 0부터 1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fx가 0과 1 사이에서는 1이죠. 1. 그리고 둘째는 기타 영역. 앞에서 우리가 그 주어진 확률 밀도함수에서 함수식에서 1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타 영역이죠.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0 사이. 그 다음에 1부터 0부터 1까지니까 이 영역. 마이너스 무한대죠. 이 영역. 그 다음에 1부터 여기는 무한대죠. 여기는 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적분 한계가 바뀐 거예요. 적분 한계가. 자, 그러면 참고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관계를 통해서 계산한 거 한번 해볼게요. 함수, 요 확률 밀도 함수 fx의 부정적분의 하나를 우리는 요 fx 대문자로 표시를 하고요. 대문자 이렇게 fx 해서 a부터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 적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면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겠죠. A, fx, 요게 나중에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요거를 바꿔줘요. 요거 바꾸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어떤 확률 밀도함수가 있으면은, 요 중간에 구하려면은, A가 있고, B가 있으면은, 요 B까지의 면적에서 여기까지 면적을 빼주잖아요. 그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여기 B까지의 면적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요 A까지의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분의 값을 구하고자 할 때 우선 부정적분을 먼저 구합니다. 부정적분.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정적분을 먼저 구해요. 해서 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 부정적분이 이와 같이 표시가 됐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X 3승, BX 2승, 플러스 CX, 알파부터 베타까지. 면적이죠. 그러니까 베타까지 면적, 알파까지 면적. 그러니까 베타까지 면적을 구한 다음에 알파까지 면적 구해서 빼주는 거죠. 요거 하나씩 계산하시면 돼요. 자, 요 상수 빼내요. 앞으로. 보세요. 그리고 요거를 요 x에다가 알파 베타를 빼내려면은 큰 쪽에서 어떻게? 작은 쪽을 빼줘야 되겠죠? 큰 면적에서 작은 면적을 빼주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베타를 먼저 대입을 해줍니다. x에다가. 그럼 x에 대입해주면은 알파는 앞으로 빼내고요. 큰 면적에서 작은 면적 빼내는 거니까 먼저 요 큰 면적 쪽을 먼저 계산을 해요. x에 대입을 합니다. 요거를 베타를 요 x에. 그러면은 베타 3승이 되겠죠. 그리고 작은 면적 빼줘야 되죠. 뭐예요? 알파를 대입하죠. 알파. 요 알파를 x에. 그럼 알파 3승이 되죠. 알파 3승. 요게 뭐야? 요거 바꿔준 거예요. 요거. 두 번째, 요것도 해줘야 되죠. 플러스 Q니까 그대로 플러스 Q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플러스. 그리고 똑같이 요거 상수 B 앞에 빼고요. 그리고 X에다가 마찬가지로 베타 알파 대주시면 돼요. 그럼 베타 X 2승이니까 베타 2승. 그리고 작은 면적 빼주죠. 알파 2승.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플러스니까 플러스 C 상수 빼내고 마찬가지로 큰 면적 X 대신에 베타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작은 면적 빼줘야 되니까 알파 X 대신에 대주고 그리고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적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씩 해주면 돼요. 요게 요거고 그 다음에 요게 돼요. 요거 이렇게 대입해서 베타 알파 대입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상수 알파로 빼내고 그대로. 당연히 요 마이너스는 큰 면적에서 작은 면적 빼주는 거고요. 요거 그 얘기입니다. 요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적분 1부터 2까지 함수식이 fx가 뭐였냐면은 3x 이거였어요. 이거 이렇게 됐어요. fx가 요게 fx는 주어진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걸 대입한 거예요. 해서 3x 2승 플러스 4x 마이너스 2 dx를 계산하시오. 어떻게 해요? 요거 하나씩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요건데 그대로 그냥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일단은 이걸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변수, 확률 변수는 x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변수의 그 함수식이 x죠. x를 갖다가 곱해줘요. 여기다가 한 번씩 곱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x 곱해주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해주고 그러면 3x 2승이죠. 그 x를 하나 더 곱해주죠. 그럼 x가 몇 개야? 3개죠. 그래서 얘가 x 3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3은 그대로 3이 있는 거죠. 뭘로 나누죠? 요걸로 나눠줍니다. 지수로 요거. 3승. 그러니까 3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3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x 곱해주면은 x가 2개죠. x가 2개예요. 그래서 2승이 됩니다. 2승. x의 2승. 그래서 2승으로 다시 2승으로 나눠줘요. 이거를. 그럼 2분의 4가 되겠죠. 2분의 4 x 2승. 요거는 x를 곱해주면 그냥 x가 원래 없으니까 그냥 2x죠. 하나. 여긴 그냥 1인데 1로 나눠주면 뭐 표시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냥 2x가 된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이걸 뭐라고요? 요거 하나씩 계산하시면 된다겠어요. 요거 하나씩. 하나씩 부정적분 우리 계산하시면 돼요. 그대로. 이와 같이. 자, 이거 계산하면은, 그렇죠. 일단 요거 뭐 계산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거 지워지니까, 당연히.
x 2승. 그 다음에 2분의 2x 2승이 되고, 이건 2x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 하나씩 우리가 계산을 해주십니다. 큰 값에서 작은 값 빼주면 돼요. 뭐예요? 알파는 1이고, 베타는 2니까. 큰 값 대입하고 작은 값 대입해서 큰 값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면 돼. 큰 값을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작은 값 대입해서 빼주는 건데, 앞에서 했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떻게? 자, 보세요. 1부터 2까지죠? 1부터 2까지인데, 요거 그대로 여기 대입한 거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씩 우리가 풀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상수는 앞으로 빼내고. 자, x, 요거부터 풀어요. 요거를 푼 게 요거예요. 자, 큰 값, x 3승에다가 큰 값 2 대입해주고, 2의 3승이죠. 그 다음에 작은 값 대입해줘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의 3승.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니까 그대로 여기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죠. 2x 2승이니까 2는 앞으로 빼내요. 그리고 x 2승이니까, x 2승에다가 먼저 큰 값, 요 2를 대입해서 2의 2승. 그 다음에 작은 값 대입해서 빼줘야 되죠. x의 2승인데 작은 값이 이거 1이니까 1의 2승. 이렇게 되고. 자, 요거 끝났고, 요거 끝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거 EX에 대해서 풀어주면 돼요. EX는 이 상수 빼내고, 그 다음에 X에다가 큰 값 대입하면은 그냥 2고, 2. 그 다음에 작은 값 대입해서 빼줘야 되죠.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이고. 해서 이거 전체 풀어주면은 요거의 적분의 값은 풀어주면은 11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다가 이거 계산하는 거는 먼저 이 변수를 곱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변수 곱해줍니다. 변수 여기서는 x로 표시됐으니까 x. 만약에 이게 3x2가 아니라 이거 t로 표시했다 그러면 3t 2승 뭐 4t 뭐 2t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은 그때는 그 변수 표시한 그 기호 t를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x니까 그냥 x로 우리가 곱해준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승으로 여기 x 3승이니까 지수로 나눠주면 돼요. 여기는 2승이니까 2로 나눠줬고 여기는 그냥 1이니까 1로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큰 값 대입하고 작은 값, 큰 값 대입한 데서 작은 값을 대입해서 빼주는 거죠. 요 하나씩 계산을 하는데 큰 값을 대입해주고 뭘 빼줘? 그 다음에 작은 값 대입해서 빼주는 얘기예요. 하나씩.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그 면적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해볼게요. 위에서 우리가 확률분포에서 위에서 그 확률분포가 있었는데 확률분포에서 x가 0.2에서 0.5 사이의 값과 그 다음에 0.1에서 0.8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확률분포에서 x가 0.2에서 0.5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적분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이와 같이 적분으로 0.2에서 0.5까지 fx 그 다음에 fx는 우리가 0에서 1 사이 0에서 1 사이일 때 1이었죠. fx가 이게 fx가 확률함수가 요게 1이었어요. 1 0에서 1 사이일 때 요 사이일 때 x가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0이었습니다. 0 다른 곳에서는 0 이 구간이 아닐 때 0이었어요. 0 따라서 요 fx는 그냥 1이니까 요거 1 대입해 준 거예요. 1 그럼 어떻게 구한다고요? 여기서 x fx니까 요 x를 곱해주면 된다겠죠? 곱해주고 이와 같이 되죠? x니까 그러면은 요 1이니까 그냥 1 곱하기 x죠. 아까 우리가 1을 곱해주면 된다 했어요. 그 함수식에다가 그 1을 곱해주면은 1 곱하기 x는 1이고 1의 1승이니까 1로 나눠봐야 뭐 그냥 1이고 1이잖아요. x 1 그러니까 x 그냥 x만 되는 거죠. x만 남겠죠. 1 곱하기 x는 그냥 1x고 그리고 1승이니까 1분의 1 그냥 x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부정적분으로 이와 같이 x가 되니까 1은 그냥 1이니까 여기에다가 큰 값 대입해줘요. 0.5 그 다음에 작은 값 대입해줘. 그리고 큰 값에서 대입한 값에서 작은 값 빼주면은 어떻게 요게 아까 우리가 1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1이잖아요 이게.
이게 균등분포라서 그렇죠. 1까지죠. 1까지 1일 때 0이고 어느 구간이든 그 우리가 그 원판 던질 때 1이 같은 확률이잖아요. 똑같은 확률이었었잖아요. 그래서 0에서 1까지 해서 이 경우 0. 이게 0.2고 그다음에 0.5면은 당연히 1 곱하기 0.5에서 1 곱하기 0.2 빼주면은 0.3이 남겠죠. 0.3. 이게 0.3이니까 0.3 곱하기 1은 0.3이죠. 그냥 요거 가지고도 계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런 균등분포가 아니라 이런 분포 형태를 낄 경우는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줘야 되겠죠. 그 확률을. 어쨌든 여기서는 0.3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사실 뭐 계산할 필요도 없는데 0.8에서 0.1 빼면은 뭐 당연히 0.7이 되겠죠. 0.8까지고 그 다음에 0.7까지니까 빼주면 0.1을 빼주면은 남는 거는 0.7이 되겠죠. 똑같이 그냥 적분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자 0.1에서 0.8까지 적분 0.1에서 0.8까지 적분 fx dx 그 다음에 1이니까 1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고요. fx 대신에 1 곱하기 x 그러니까 x만 남겠죠 당연히. 그래서 0.1에서 0.8까지 부정적분해서 큰 면적에서 0.8까지 해서 0.8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작은 면적 x 0.1 대입해주고 그러면 0.7이 되겠죠. 70%네. 확률 변수 x가 0.1에서 0.8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은 0.7%, 70% 그런 얘기예요. 자, 이어서 이산형 확률 변수의 누적 분포함수. 이거 뭐 그러니까 누적 분포함수인데 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산형은 그 하나의 값 이산점에서 0이 아닌 확률을 가져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특정한 값 x와 같거나 작을 확률이에요. 같거나 작은 확률이죠. 이 얘기는 특정 값까지의 확률을 말해요. 특정 값. 그래서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하고요. 또는 이렇게도 표시를 해요. fx. 그래서 누적 확률 함수를 말합니다. 이거는 누적이란 뜻이에요. 분포함수라는 것은. 그래서 확률 함수 pi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포함수 대문자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누적. 우리가 도수 분포표에서 누적 상대도수를 말합니다. 누적 상대도수. 그래서 x까지죠. 이게 특정 요 값까지의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특정한 값까지의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특정한 값까지의 확률이다 라고 하면은 그 값까지의 확률을 갖다가 전부 다 더해주면 돼요. 자, 0, 1에서 0, 1, 2, 3, 4가 있어. 그러면은 5까지 있어. 그러면 3까지의 확률. 그러면은 0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는 뭐예요? 확률 변수 x가 x 이하가 되는 확률을 구하기 위한 함수죠. 즉 0부터 6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까지 확률을 구하고 싶어. 3 이하가 되는 확률이죠. 그러면 전부 다 더해주면 되잖아요. 3 이하의 확률을 3 포함해서 0, 1, 2, 3 이렇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특정한 요 값 이하가 되는 확률을 구하기 위한 함수로서 요거를 만족하는 만족하는 확률의 총합으로 표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합 더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총합으로 표시가 되고요. 요 대문자 fx를 누적 분포. 누적이니까 그래서 전부 다 더해져 0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1이 나올, 2가 나올, 3이 나올 확률, 3까지라면은 그러면은 그걸 전부 다 더해주는 거죠. 누적 분포함수. 누적 상대도수 똑같아요. 누적 상대도수가 바로 이 누적 분포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적 분포함수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이 경우 변수 x가 연속형이라는 것을 갖다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누적 분포함수를 계산을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자, 확률 변수가 이산 변수인 경우 이 누적 질량함수 계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그 값까지 그 값 이하에 있는 그 각각의 값들이 나올 확률을 갖다가 전부 다 그냥 더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0부터 6까지 있는데 0이 나올 확률, 뭐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뭐 3이 나올 확률 딱딱 있어. 그러면 2까지 확률이죠. 예를 들어서 요 값이 요게 만약에 2였다. 2다. 그러면 2까지 나올 확률이니까 그냥 0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더해주면 돼요. 그게 뭐예요? 누적 분포함수죠. 누적 분포함수. 이산 변수인 경우에 그 얘기입니다. 누적 분포함수. 그 다음에 확률 변수가 연속 변수인 경우, 이산형이 아니라 연속형인 경우죠. 그 경우는 이 경우에 누적
질량이 아니라 뭐예요? 밀도 함수입니다. 이 경우는 확률 밀도 함수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적분을 하시면 돼요. 적분. 그 값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그 값까지의 확률을 그냥 어떻게? 이 함수식 대입해서 그 면적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것은 가능한 값이 실수의 어느 특정 구간 전체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 즉 특정 실수 구간에서 0이 아닌 확률을 갖는 확률 변수를 말합니다. 이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거 어쨌든 요거는 이산형인 경우는 그냥 그 값까지의 값 이하의 여기까지의 확률이죠. 그 값 이하가 될 확률은 전부 다 그냥 그 아래에 있는 그 각각의 값들이 나올 확률을 그냥 더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연속형인 경우는 요 적분으로 그냥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복잡할 건 없습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의 누적 분포함수 예를 한번 볼게요. 위에 예에서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실험에서 주사위를 그냥 한 번 던지는 실험. 아까 앞에서 우리가 주사위 던질 때 각각의 눈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었잖아요. 1. 6분의 1이죠. 6분의 1. 전부 다. 1이 나올, 2가 나올, 3이 나올 뭐 해서 6분의 1입니다. 확률은 1이에요. 6분의 1, 6분의 1입니다. 이게 상대도수죠. 상대도수. 그러니까 누적 분포함수는 이산형에서 누적 분포함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누적 상대도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적. 자, 이 경우는 1 미만이죠. 1 미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0이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이게 표시를 한 게 확률 변수 x가 0과 1과 2 사이의 값 1 같거나 1보다 같거나 큰데 2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즉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까지. 여기까지죠. 1. 1이 포함이 돼요. 그런데 2는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니까 당연히 6분의 1이죠. 그리고 요거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니까 6분의 1, 6분의 1 더하면은 얼마예요? 6분의 2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요거는 3 미만. 근데 2는 포함이 돼요. 여기까지니까 요거 더하면은 이제 요거니까 6분의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더하면 그 확률을 더해주면 돼요. 누적 상대도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4까지 6분의 4, 5까지 6분의 5, 그리고 6분의 6까지니까 전체니까 이거는 6이 포함돼요. 6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전부 다 더하면 1이 되겠죠. 누적 상대도수고요. 이와 같이 이게 이산형인 경우 누적 분포함수입니다. 이산형인 경우 네, 분포함수 대문자 fx의 성질인데 자 b가 a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는 이 경우는 요 누적 분포함수는 이게 큰 경우죠. 그 다음에 이게 작은 경우고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단조롭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무한대나 혹은 무한대인 경우죠. 마이너스 무한대면 0이에요. 그냥 이 경우는 그리고 무한대일 때는 그냥 1이 됩니다. 전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한대는. 그리고 요거는 이런 경우죠. 확률 변수 요 x가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이죠. 아까 우리가 했던 거죠. 이렇게 그 큰 면적에서 작은 면적 빼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값까지죠. 특정 값까지에서 요거를 b까지의 누적 분포 함수에서 a까지의 누적 분포 함수를 빼주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요.